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89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원연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진솔 씨가 혼자서 하는 첫 번째 그러게요. 방송입니다. 몇 번 나왔는데 다 뭐 다른 분들이 나오고 네. 단독으로는 오늘 처음이네요. 예. 어떠세요? 얼었습니다. 잔뜩. 천천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 연기는 그렇게 잘하면서? 네, 대본이 있으면 그래도. 근데 이 대본을 보고 말하는 것에 길들여지면 진짜 큰일입니다.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제가 정관용의 시사자키를 대본 없이 거의 안 해봤어요. 그래서 대본이 없으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방송에서는 계속 이렇게 서로 대본을 주고 받아가지고 네. 저는 그게 어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방송이.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러니까 내용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네.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한 정제된 말로 빨리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그러긴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대본이 없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린 대본이 없어도 사실은 보고서가 다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고서 자기가 잘 소화하면 충분히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돌발 질문은 또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 근데 이제 우리 시영 씨 말로는 자꾸 뭘 물어보면은 거기서부터 머리가 하얘지면서 왜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걸 물어보지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면서 회로가 딱 끊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질문을 하면 약간 원론적인 거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난감할 때가 좀 있어요. 아무튼 제가 시영 씨랑 며칠 전에 방송하고 나서 제가 엄청 구박했거든요. 밥 먹으러 가서. 그렇게 말 못할 거면은 내 진짜 막 뭐라 그랬어요. 아 진짜요? 막 왜 이렇게 못하냐고 답답하게 너무 심하다고 그리고 말을 하면은 좀 빨리 대답하라고 막 이러고 있다고 아주 환장하겠다고 내가. 근데 아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잘은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 편집을 해가지고 한두 군데 아니고는 네네. 그냥 다 편집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멍한 표정으로 너 나한테 왜 그런 거 물어보니?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만 보고 대답을 안 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 밥 먹으러 갔다가 밥 먹는 데서도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그냥 뭐 먹을래? 이런 걸 물어봤는데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습관 좀 고쳐라 그거. 왜 그러냐. 멍 때리고 이렇게 너 나한테 지금 개기니?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지 좀 마라. 뭘 물어보는데 내가 막 엄청 구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한참 있다가 웃었어요. 그 웃는 것도 빨리 웃지 않습니다. 한참 있다가 혼자서 씩 웃었습니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자, 그래서 오늘 방송 또 할 텐데요. 네. 미디어 스크랩을 하나 일단 해볼게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지금 모니터를 하긴 했어요. 저희가 지금 손혜원 보도 관련된 모니터 나가긴 나가요. 지금 민동기 기자가 고발뉴스에 썼네요. 그리고 이런 이 관련된 내용을 민동기 기자가 되게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좀 보면은요. 이거는 고발뉴스 6월 22일자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어제 지상파 손혜원 보도에 목포시 입장은 없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손혜원 논란과 관련해서 다른 당사자인 목포시가 검찰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을 지상파와 JTBC 등이 리포트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이후에 지상파 3사가 목포시의 입장을 리포트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SBS는 제가 보기에 이상한 방향으로 보도를 하더군요. 왜 이상한지는 KBS, MBC 그리고 목포 MBC 보도를 하나씩 보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정리를 해줬어요. 네.
일단 목포 MBC가 19일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검찰이 보안 자료로 판단한 자료는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지기 전 이미 공개되었던 자료로 용역 보고서 요약본이라고 합니다. 용역 보고서나 주민 설명회 등에서 이미 공개되었던 자료로 검찰이 말하는 보안 자료라는 말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쵸. 지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저도 쭉 봤는데 이 보안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아마 중점적으로 이게 논란이 되는 것 마치 같더라고요. 간첩에서 간첩이 기밀을 넘겼다 그러는데 기밀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밀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좀 네. 드는데 어떤 건가? 네, 아무튼 간에 보도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손혜원 의원에게 자료가 건네지기 2달 전 열린 선창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최종 용역 보고회 시의원, 시청 간부, 도시재생 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 분량의 용역 보고서에 손혜원 의원에게 건네줬다는 자료와 똑같은 내용의 선창건 활성화 방향 자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목포시는 이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5월 11일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기관의 보안 자료 취득이란 부분은 수사기관 입장일 뿐 모든 사항을 주민과 공유하고 그렇게 설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보안 자료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는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서태빈 목포도시발전사업단장이 말했습니다. 보안 자료면은 일단 공개를 하지 않고 네. 공청회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안 자료라고 하진 않으니까. 자, 이 이야기는 목포 MBC에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태빈 목포도시발전사업단장이 그 녹취 인용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이런 이제 주장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라고 네. 생각하고요. KBS는 19일 뉴스나인에서 그 보안 자료에 대한 검찰과 목포시의 엇갈린 해석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이것이 향후 재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와 마찬가지로 18일 메인 뉴스에서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중심으로 리포트를 MBC도 냈다고 합니다. MBC 뉴스데스크에서 목포시의 입장을 담은 리포트를 냈고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MBC에 따르면 일반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목포시가 비공개 처리한 바 있어서 검찰이 보안 자료로 판단했다라는 주장인 그런 설명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목포시는 이미 그 전에 주민 공청회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개를 했지만 시민 개인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 오남용 우려가 있어서 응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했대요. 판단은 시청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는 공개해주지 않았던 정보니까 보안 자료이냐, 아니면 이미 공개적인 장소, 공청회 등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보안 자료가 아니냐, 이거는 이제 시청자가 판단해 봐라라고 이제 민동기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KBS, MBC에 비해서 SBS가 좀 이상하다라는 건데요. SBS 보도 제가 좀 볼게요. 검찰이 보안 자료라고 했던 개발 계획이 담긴 문건은 일반 사람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볼 수 없는 내용이고, 심지어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도 이런 자료는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요거 안 썼어야 되는데. 요거 좀 웃기죠. 네. 심지어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이 못 보면은 그게 뭐 엄청난 비밀입니까? 또 이런 표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목포시가 주민공청회에서 설명은 했지만 내용은 보안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목포가 지역구인 박지원 의원조차 못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또 나왔대요. 법조계에서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 정보가 알려져도 공직자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주변에 알려 부동산을 구입하도록 했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라는 이런 법조계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일단 SBS가 해당 리포트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목포시의 입장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박지원 의원 이거를 자꾸 이렇게 강조한 것이 상당히 웃기다. 좀 이상하네요. 네, 그렇죠. 이거 왜 나오지? 그냥 그냥? 핵심적인 인물인데 목포에서 목포의 상징 박지원 의원조차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의원조차 모른다. 아니 사실 그러면 모르는 거는 본인의 그 어떤 뭐라 그러지 개인사 아니야? 꼭 그걸 알아야 되는. 아니 오히려 박지원을 매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다른 의견을 내놨거든요. 네.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목포시 의원들에게 이 해당 문건 다 전달했다라고 채널 A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약간 매기는 거라니까. 이거 박지원 의원은 아예 관심도 없다. 그냥 목포 대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역 군대도 몰랐다고 관심이 괜히
하지 없다 말고. 이거 아니에요. 난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최소한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고 이번 논란의 주요 당사자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SBS 보도가 문제다라고 민동기 기자는 지적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일반 사람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볼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보안 자료로 판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의 반박과 해명이 있었지만 SBS 리포트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BS가 그 리포트에서 계속 보안이었다. 검찰은 목포시가 주민공청에서 설명은 했지만 내용은 보안이었다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거야 그냥 새겨 들어요 그냥. 아이고 공개를 했지만 참말로. 내용은 보안이다. 그런 거지. 말이 안 되는 그 거 아니야?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만 살짝쿵 줬을 뿐이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 약간 그런 어떤 자료를 널리 알리고 싶진 않고 그냥 공개는 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공청회나 이런 데서는 아니 뭐 다른 의원들한테도 뿌렸다면서요. 약간 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 하지 않을까 떠올랐던. 근데 목포시가 이제 이것을 이제 뭐라 그럴까 제대로 확 오픈하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걸 비밀이라거나 보안 자료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은 자료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비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오픈된 자료라고 보여지고. 포털에서도 검색해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떠나서 SBS는 손혜원 의원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요약하지 말고 현지로 내려가서 목포시 입장을 정확히 듣고 이 같은 주장을 검증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SBS가 목포에 안 내려간 것 같더라고요. 네. 보니까 저번에는 처음 보도할 때는 내려가서 막 맞아요. 인터뷰도 하고 건물도 네. 찍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더 지켜봅시다. 네. 뭐, 예. 방송 모니터 오늘은 풀어볼 텐데요. 이게 주제가 뭡니까? 그 TV조선이 너무 그 대한애국당에게 지금 애정을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죠? 네. 자, 그럼 오늘 시작해 볼게요. 민원년 방송 모니터. 널 기다리며. 널 기다려 운명이 막을 그 순간까지. 아, 또 기다리는 거야? 간절하네. 이게 누구 노래예요? 예성이 부른 노래입니다. 예성 그 슈퍼주니어. 슈퍼주니어. 네. 오. 새로운데? 우리에게 슈퍼주니어 노래가 나오다니. 자, 그러면은 무슨 내용인지 좀 쭉 얘기를 해보시죠. 지난 15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대한애국당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해서 난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겠다. 그리고 친박신당을 창당하겠다. 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당. 오랜만에 들어본다. 진짜. 홍 의원이 그래서 바로 지난 17일에 자유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탈당 절차를 마무리했고요. 같은 날 아침에 대한애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대한애국당에선 홍문종 의원을 공동대표로 추인을 했습니다. 참 너무 빠르다. 네. 정말 짜고 치는. 그 시기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일 광화문 광장에 대한애국당이 기습적으로 천막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20세 이하 남자 월드컵 결승전 거리 응원을 광화문 광장에서 하려다가 이게 또 무산이 되는 일이 있었죠. 네. 그런데 모두들 이제 아마도 대한애국당이 설치한 천막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축구협회에서 서울시청에 보낸 광화문 광장 사용 신청 취소 공문에 보면 현재 설치된 구조물 등을 고려할 때 안전 문제 때문에 광화문 광장에서의 응원은 취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서울시에서는 현재 설치된 구조물이라는 것이 대한애국당 천막뿐이라고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탑은 연말까지 상시 설치되는 것이고 네. 또 세월호 기억 공간은 허가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네. 축구협회가 말하는 현재 설치된 구조물이라는 것은 대한애국당 천막 때문이다. 이라는 것이죠. 네. 대한애국당은 천막이 설치돼 있어도 그 천막이 이순신 동상 뒤에 있고 응원은 또 광화문 앞이기 때문에 200-300m 여유가 있어 상관도 없고 응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철거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응원에 협조했을 것이라면서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그래서 네. 사실이 뭐인 것 같아요? 대한애국당 천막이 응원 취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주 가능성이 커 보이지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 네, 아예 안전을 위해서 안 하겠다. 아예 피하겠다. 얘기를 안 한 것으로. 네네.
자, 그러면은 어찌됐든 이 두 가지의 사안이 같은 시기에 이제 있었다는 건데요. 비슷한 시기에 14일, 15일 이 정도에 있었던 일이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을 관련해서 그러니까 14일부터 17일까지 저녁 종합 뉴스에서 대한애국당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요것을 지금 찾아본 거예요. 일단은 14일에서 17일까지 나왔던 내용 중에서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홍문종 의원의 탈당 선언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거를 보도 안 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홍문종 의원의 탈당 선언 누가 보도했고 누가 보도 안 했나요? 네. 홍문종 의원의 탈당 선언은 SBS와 채널 A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들이 관련한 보도를 내놨는데요. 네. 이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이 TV조선이었거든요. 네. TV조선이 이제 15일 하루에만 2건의 기사를 통해서 친박신당의 의미를 짚었고요. 또 친박신당이 총선에 미칠 파급력을 부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홍문종 의원이 탈당하는 사실보다도 홍문종 의원이 친박신당 창당을 선언한 것에 더 중점을 두고 보도를 한 것인데요. 네. 다른 방송사들은 주로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 탈당을 기정사실화했다. 요것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한 것과 되게 대조적인 것이죠. 근데 보도량만 봤을 때는 지금 보니까 네. MBC는 2.5건을 홍문종 탈당으로 했고요. 네. 그리고 YTN은 6건이나 보도했네.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많이 했지? 그러게요. YTN은? YTN은 아무래도 이제 뉴스나이트에서 대담 그냥 기자의 일반 보도도 있고요. 설명하고, 대담을 해서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TV조선처럼 이렇게 당명이나 친박신당은 이런 의미일 것이다 이렇게 집중하는 보도는 아니었어요. 아 네. 그래요. 지금 보면 두 건 보도한 데가 MBN하고 TV조선, JTBC고 채널A는 특이하네요. 나는 친박신당을 싫어 그런 건가? 0건이야 0건. 왜 안 했지? 네, 특이하네요. 그죠? 네, 자, 그럼 비교를 해보면요. 거리응원 무산 이건 대한애국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자꾸 우리를 거론해라고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거리응원 무산은 누가 보도했고 누가 보도 안 했는지. 거리응원 무사는 TV조선, MBN, YTN이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송사들은 다 한 건씩의 보도, 그리고 JTBC는 이제 비하인드 뉴스로 단신이 하나 더 추가돼서 1.5건의 보도를 해서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JTBC가 이 보도를 좀 더 핵심을 잘 짚어준 것이 JTBC는 강제 철거 미루는 새 막사 구축한 대한애국당이라는 꼭지를 통해서 조소희 기자가 이 대한애국당 천막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것을 서울시가 미루는 사이에 대한애국당의 천막은 이제 대형 막사가 되었다면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조소희 기자가 이 대한애국당 천막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로는 이제는 목조 기둥까지 있는 대형 막사가 되었다. 내부에 취사 도구와 소형 발전기도 갖췄고 취침 공간까지 있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전했습니다. 심각하죠. 네. 지난 10일에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이 천막을 설치한 직후에 박원순 시장이 SNS를 통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광장을 점거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대한애국당의 천막을 철거하는 것을 조금씩 이제 미뤄지는 사이에 잔류하는 대한애국당 인원은 늘어났고 서울시가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6월 7일에 대한애국당 측으로 세 번째 계고장을 보냈고 세 번의 경고 조치 이후에는 이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것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제 철거를 하게 될 경우 대한애국당 측이 오히려 물리적 충돌을 유도해서 정치 이슈화하는데 휘말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는 못 나서고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대한애국당의 이제 주장은 뭔가 뭐 세월호나 이런 거 할 때 왜 다 봐줘놓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꾸 나가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세월호는 명백하게 어떤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그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게 약간 법감정 뭐 정서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자. 이거를 철거하면 오히려 정말 국민들이 진짜 박원순 시장 너무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는 대한애국당 막사 이거는 도대체가 그냥 그러면 앞으로 모든 정치 집단이 다 나와가지고 다 이렇게 차려놨을 때 다 그냥 있겠다는 그렇죠. 건지
이게 굉장히 서울시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는 하는데 어찌됐든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이 불법으로 광장 점거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인 건 맞잖아. 난 아주 그렇죠. 매우 불편하거든. 그러면은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간에 이 거리응원 무사는 지금은 조용히 넘어갔지만은 저는 대한애국당 이 문제는 한번 크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다라고 그렇죠. 생각. 왜냐하면 광장이라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각종 저번에 우리 무슨 집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10주기 때 집회할 때도 느꼈지만은 이게 너무 광장에서 지금 갈등이 크게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해결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그건 그거고 일단은 그 홍문종 탈당에 대해서 어떻게들 보도했는지 홍문종 탈당을 바라보는 시각들 특히 TV조선의 입장들을 좀 얘기해보죠. 예. TV조선에서 15일에 내놓은 두 건의 보도에서요. 먼저 탈당 선언 신공화당 창당이라는 보도에서 이상목 앵커가 네, 자유한국당 친박계 홍문정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을 해서 신공화당을 창당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애국당과 태극기 세력이 참여할 예정인데 내년 총선의 변수가 될지 관심입니다. 먼저 홍혜영 기자입니다. 홍문종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교감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와 함께 당당하게 청와대로 입성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 물갈이론에 대한 선제 행동이라고 해석합니다. 그 시각을 일각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홍혜영 기자는 이 꼭지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내년 총선에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암시하고 있는 것을 두고 친박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일각의 시선으로 한정한 건데요. 이게. 네, 그리고 박근혜 신당의 새 모일까에서 류병수 기자가 이것에 대해서 이상목 앵커와 함께 분석을 했는데요. 네. 앞서 보신 대로 내년 총선을 한 10개월 정도 앞두고 친박계의 이 신당 창당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 진행 상황, 향후 전국에 미칠 전망 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아직 홍문종 의원의 입에서밖에 나온 사실이 없는데도 친박 신당 창당이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문종 의원을 인터뷰한 내용도 전했는데요. 오늘 그 TV조선 기자와 만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교감이나 의견 교환 없이 한국당을 탈당하거나 새 정당을 창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예. 실제로 지난 월요일인 17일 네. 박 전 대통령의 대리인 격이죠. 유영화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견하고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당명도 관심입니다. 지금 보면 신공화당, 박정희 전 대통령의 민주공화당을 연상케 하는데 이 당명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예. 친박 신당 시나리오는 작년 10월부터 진행되어 온 부분입니다. 예. 이 과정에서 공화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고 합니다. 예. 자유공화당 또 애국공화당 등의 명칭이 계속 거론되다가 최근에서야 신공화당으로 당명을 정했습니다. 예.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공화당에 대한 애정과 공화라는 단어가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를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러면서 되게 당명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탈당이 거론되는 의원들은 다 탈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눈에 띄는 탈당 움직임은 없다라고 보도하면서도 공천이 시작되면 낙천자들이 나올 것이고 이들이 신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또 예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18대 총선에서 총 14석이나 얻었던 친박연대에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더 붙였고요. 이상호 앵커가 보도 말미에. 그래서 총 14석을 얻은 친박연대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정치판이 드디어 요동칠 건 같네요. 예견을 했습니다. 친박연대 진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네.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친박연대 옛날에 기억나세요? 네네. 저는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 부끄러운 나라의 공연이었던 거죠. 와, 나 이게 당이 되는구나. 네. 와, 난 그때 진짜 깜짝 놀랐었는데
뭐 그렇게 될 거라고요? 지금?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거는 뭐 얼마든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냥 말들이다. 그러니까 전 뭐 어떤 말이 특별히 문제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바램을 상당히 열심히 말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 될 거야. 과연 지금 그러니까 박정희 박근혜 이 라인으로 해서 이제 이게 보수가 결집할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유효 기간은 이미 끝난 것 아닌가.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솔직히 말하면 너무 멍 때렸잖아요. 이게 저는 가장 부끄러운 건 정말 너무 멍하다는 거였거든요. 멍하고 너무 사적 이익만 앞세우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예전의 친박신당 시절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때 친박신당이 있었을 때 먹어줬다고 해서 지금 이걸 다시 만든다고 이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때 친박연대는 박근혜를 그때도 이상하긴 했어요. 좋아하지만 공천에서 탈락해서 나가서 우리는 다시 당선이 돼서 다시 그 당으로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이상한 당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공천에서 떨어진 왜냐면은 이제 그 물갈이론을 분명히 물갈이가 있을 것이고 자유한국당 내에서 거기서 그렇겠죠. 떨어진 사람들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여기 가서 주로 아마 친박인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뭐 열심히 만드시면 저는 뭐 그 옛날 하는 말들 있잖아요. 그 진보는 뭐 분열하고 뭐 어쩌고 이제는 보수가 분열해가지고 애들 쓰시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애매해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애국당은 박근혜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거고 박근혜는 아니지만 우리는 보수다 이게 바른미래당인데 이 자유한국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우리 어제 강의 들었을 때 그 저기가 말한 것처럼 지금 뚜렷한 그 지도력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가치도 없고 지금 손님이 누군지를 지금 조준을 못하고 있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걸 잡아야 그 사람들을 모아낼 수 있는데 지금 친박신당은 명백하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를 정한 거지. 그렇죠. 그걸 가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만 지지해 좀 나는 국회의원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게 뭐 소수라 하더라도 나는 이들에게 이들에게 잘 보이겠다라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지금 그걸 못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나 친박신당에 대해서 JTBC, MBC, YTN 뭐 어땠어요? 네. JTBC와 YTN, MBC는 TV조선과 달리 친박신당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또 이 보도들과 비교하면 TV조선이 친박신당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JTBC 비하인드 뉴스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에서 이성대 기자가 한 이 꼭지인데요. 네. 이건 좀 이례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지극히 전략적인 행보다라는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년 총선에서 한국당에서 공천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고 움직였다라는 건데 자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예. 홍문정 의원은 지금 사학재단 뭐 금품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당원 당규상에 따르면은 당원권 정지가 돼야 돼요. 어차피 공천을 못 받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 근데 실제로 또 같은 지역구입니다. 의정부 을에 있는 민주당 측 관계자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김민철 민주당 의정부 을 지역위원장입니다. 자, 예전부터 이 지역에서는 지금 홍문정 의원이 출마를 접었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따라서 아마 애국당에 가서 지역구 출마보다는 비례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홍문정 의원이 만약에 한국당을 탈당하게 된다면 지금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이에 대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발할 수 있는, 찬성할 수 있는 뭐 그런 생길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분석들이 이제 홍 의원 개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는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이제 홍문정 의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행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라고 요약을 했는데요. 이거는 TV조선에서 내년 총선 물갈이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일각의 시선으로 처리했던 것과는 되게 대조적인 보도인 것이죠. 네. 그리고 YTN에서 국회 정상화 고비, 친박, 홍문종 탈당 선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친박 신당 창당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 그러니까 친박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이 위기감으로 발동한 것이다. 국회의원들 입장에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총선 때만 되면 개인 정치를 하는 거다. 홍문종 의원이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정치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가했습니다. 또 YTN 한국당 떠나는 홍문종 보수 재편 시동에서도 홍문종 의원 탈당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부의 비판을 전하면서 과거 친박 연대와 달리 유력 대선 주자나 강력한 정치적 리더 그룹이 없다는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과거 친박 연대 당시에는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준 것이고요. 아니 근데 친박연대 감옥에 계신 분은 박근혜는 없었어요 그때. 친박연대 때 박근혜가 없었어. 그래도 그렇지만 유력한 대선 주자. 똑같은 거야 지금도. 근데 그때는 그래도 폼났는데 지금은 아유 그쵸. 그렇잖아. 꼴이 말이 아닌데 참 큰일이네요. 자 그리고 뭐 MBC도 비슷하게 YTN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애국당 관련돼서 지금 관심을 갖고 이게 두근두근해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TV조선밖에 없고요. 좀 특이한 것은 이제 채널A가 나 몰라. 나는 그거 안 볼래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채널A 뭐랑 싸웠나 봐요. 홍문종 씨랑 싸웠나? 왜 그렇지? 아무튼 간에 홍문종 탈당 빵건, 거리응원 무선 한 건 아주 독특합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요. 예전에 그 강병구 기자인가요? 막 그 박근혜 굿즈 막 얘기하고 막 했었는데. 마음이 변했나 봐. 신심이 좀 떨어졌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채널A. 자, 네, 그러면은 오늘 아주 재미있는 대한애국당의 이제 신공화당으로 금방 이름 바뀌겠네. 좀 있으면. 근데 이름 정말 잘 진 것 같지 않습니까? 신공화당? 정말 공화당. 왜냐면 우리 어른들은 공화당의 추억이 분명하게 있어요. 최고의 물론 보수당으로서 최고죠. 그러니까 역시 보수당 하면은 공화당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미국도 공화당이고 그러다 보니 공화당 신공화당 이름은 대한애국당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뭔가 당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내일은요 또 책 읽기로 찾아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시 털어드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이팅하겠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민원연에서만 볼 수 있는 모니터 보고서. 온라인 오리지널 콘텐츠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팩트체크를 넘어선 민원연 프레임 체크. 뭐야 이거? 활동가들을 힘들게 하는 처참한 조회수. 바로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만이 민원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트를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민주언론시민연합 혹은 민원연을 검색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우리 언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손을 잡아주세요.